지금 혈압을 한 번도 안 재고 계시다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태로 몇 년만 지나면 뇌혈관 사고 위험이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저는 30년간 고혈압과 혈관 노화를 연구해온 박진수 박사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느낀 건 하나예요. 고혈압은 증상이 없을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머리 안 아프다고, 어지럽지 않다고 안심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고혈압 환자 10명 중 8명은 자신이 고혈압인지도 모르고 지냅니다. 증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이 높으면 당연히 머리가 아프거나 뒷목이 뻣뻣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혈압이 180을 넘어도 아무렇지 않게 생활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는 겁니다. 저는 연구 현장에서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평소에 건강하다고 자부하던 분들이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오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조금만 일찍 관리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상황들이었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평생 잘못 알고 있었던 고혈압의 진짜 모습과 반드시 지금부터 바꿔야 할 기준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은 무섭게 느껴지지만 제대로만 알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모르고 방치하는 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은 최근에 혈압을 언제 재보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 지인 중에 평소 건강하다고 자부하던 형님이 계셨습니다. 특별히 아픈 데도 없고 병원 갈 일도 없다고 늘 말씀하시던 분이었죠.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식사도 잘 챙겨 드시는 분이었어요. 주변에서도 다들 건강하시다고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말을 하려는데 입이 잘 안 움직이고 한쪽 팔에 힘이 빠졌습니다. 다행히 몇 분 뒤 괜찮아져서 그냥 넘기셨죠. 그때 바로 병원에 가셨어야 했는데 증상이 곧 사라졌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습니다. 그날 병원에 가지 않았던 게 문제였습니다. 이틀 뒤 같은 증상이 더 크게 왔고 이번에는 쓰러지셨어요. 응급실로 실려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혈압이 192 넘었습니다. 뇌혈관이 막혀서 생긴 일시적인 뇌경색 증상이었어요. 결국 일상생활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혈압을 단 한 번만이라도 규칙적으로 재봤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형님은 평소에 증상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머리도 안 아프고 어지럽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혈압이 괜찮을 거라고 믿으셨던 거죠. 그런데 막상 재보니까 몇 년 동안 고혈압 상태였던 겁니다. 그 몇 년 동안 혈관은 조용히 손상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례를 접할 때마다 저는 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혈압을 재봤더라면, 조금만 일찍 관리를 시작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정말 큽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이제부터 고혈압이 우리 몸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만드는지,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잘못된 상식 때문에 고혈압을 키우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혈압은 증상이 있을 거라고 믿고 계세요. 머리가 아프거나 뒷목이 뻣뻣하거나 어지럽거나 뭔가 느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고혈압은 거의 대부분 무증상으로 진행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국내 순환기 연구 자료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의 대다수는 진단받기 전까지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제가 만난 62세 김정호 님도 그랬어요. 두통이 없어서 혈압은 괜찮을 거라 생각하셨는데 우연히 건강검진에서 측정해 보니 고혈압이었습니다. 이미 몇 년 동안 높은 상태로 지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증상이 아니라 수치로 판단해야 합니다.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혈압을 추측하면 안 돼요. 느낌으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혈압이 200이 넘어도 멀쩡한 분들이 있고 반대로 130 정도만 되어도 머리가 아프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람마다 증상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느낌으로는 절대 판단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혈압을 느낌으로 판단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러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그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혈압은 오직 측정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혈압은 병원에서만 재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집에서 재는 건 정확하지 않을 거라고 믿으시는 거죠. 그런데 병원 혈압만으로는 실제 상태를 알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가면 긴장하거나 불안해서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걸 백의 고혈압이라고 부르는데 꽤 흔한 현상이에요. 해외 고혈압 가이드라인에서는 가정 혈압 측정을 기본으로 권고합니다. 집에서 편안한 상태로 재는 혈압이 훨씬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제가 만난 58세 이선영님은 병원에서는 항상 120대로 나왔는데 집에서 재니까 140대가 나왔습니다. 집에서 재는 게 실제 상태를 더 잘 반영했던 거죠. 그래서 집에서 같은 시간대에 두 번 재고 두 번째 수치를 기준으로 삼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 좀 높게 나올 수 있어요. 혈압계를 차고 측정 버튼을 누르는 과정에서 약간 긴장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측정이 훨씬 안정된 상태의 혈압을 보여줍니다. 다만 긴장한 상태에서는 재지 마세요. 급하게 움직이거나 화가 난 상태에서 재면 당연히 높게 나옵니다. 편안하게 5분 정도 앉아 있다가 재는 게 가장 정확해요. 집에 혈압계는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만약 아직 없으시다면 이번 주 안에 꼭 하나 장만하세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요즘은 쓰기도 정말 편합니다. 또 하나 흔한 오해가 있어요. 잠깐 높았던 혈압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늘 재봤더니 좀 높게 나왔는데 내일 재니까 정상이면 괜찮다고 안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주 반복되는 상승이 문제예요. 국내 보건 자료에 따르면 반복적인 고혈압 노출은 혈관 손상의 핵심 요인입니다. 한두 번 높은 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서너 번씩 높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혈관이 반복적으로 높은 압력에 노출되면서 조금씩 손상되는 거예요. 제가 만난 65세 박영수님은 가끔 높을 뿐이라고 넘기셨는데 그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 만성 고혈압으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높았는데 점점 빈도가 늘어나더니 결국 매일 높은 상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130에 80을 넘는 날이 잦다면 관리가 필요합니다. 한 번의 정상 수치로 안심하지 마세요. 최근 일주일 동안의 혈압을 전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최근 일주일 혈압 기억나시나요? 만약 기억이 안 나신다면 앞으로는 간단하게라도 기록을 해두세요. 스마트폰 메모장에라도 적어두면 나중에 추세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약 먹는 것도 두려워하세요. 약을 먹으면 평생 못 끊는다는 얘기 때문에 관리 시기를 계속 미루시는 거죠. 그런데 약이 문제가 아니라 혈관 상태가 핵심입니다. 약은 혈관을 보호하기 위해 먹는 거예요. 혈관이 건강해지면 약도 줄일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 교정으로 약을 중단한 사례는 국내외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55세 최민호님은 체중을 10kg 줄이고 운동을 시작했더니 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완전히 끊을 수도 있다는 희망도 생겼고요. 그래서 처음 진단받은 후 6개월은 생활 습관 교정에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약을 먹더라도 생활 습관을 같이 바꿔야 약 용량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어요.
약만 먹고 생활은 그대로면 계속 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임의로 약을 끊는 건 절대 위험합니다. 약을 먹고 있다가 갑자기 끊으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약을 줄이거나 끊는 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약 때문에 관리 시기를 미루고 계신가요? 그러지 마세요. 약은 두려운 게 아니라 혈관을 지키는 도구입니다. 필요하면 먹고 상태가 좋아지면 줄이면 돼요. 또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받을 때 혈압을 재세요. 화가 나거나 불안할 때 재보고는 이렇게 높으면 큰일 났다고 걱정하시는 거죠. 그런데 스트레스 상황의 혈압은 기준이 아닙니다. 자율신경 반응으로 일시적인 상승은 정상적인 생리 반응이에요. 누구나 화가 나거나 불안하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건 우리 몸이 위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싸우거나 도망가기 위해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오르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제가 만난 60세 오정란님은 가족과 싸운 직후에 혈압을 재봤더니 172 나왔다고 깜짝 놀라셨어요.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 편안한 상태로 다시 재보니까 130으로 정상이었습니다. 전날 높았던 건 스트레스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편안한 상태에서 오전 중에 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오고 5분 정도 앉아 있다가 재면 가장 안정된 혈압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플 때, 화날 때 급하게 움직인 직후에는 재지 마세요. 혈압 재는 환경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이것만 잘 지켜도 정확한 혈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세요. 60 넘으면 혈압이 높은 게 당연하다. 70 넘었는데 뭘 이제 와서 관리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나이는 이유가 아니라 조건일 뿐입니다. 고혈압 관리 여부에 따라 혈관 노화 속도는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나이라도 어떤 분은 혈관이 50대처럼 건강하고 어떤 분은 혈관이 80대처럼 늙어 있어요. 이 차이가 바로 관리의 차이입니다. 제가 만난 70세 윤태식님은 꾸준한 관리로 지금도 정상 혈압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60부터 혈압 관리를 시작하셨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120대를 유지하고 계세요. 식습관 조절하고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하셨던 게 큰 도움이 됐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부터 관리하면 됩니다. 포기하는 순간 위험은 시작돼요. 지금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이에요. 지금 나이라서 늦었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앞으로 10년, 20년을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이제 고혈압을 막기 위해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위험 신호들을 알았으니 이제는 실천법을 하나씩 배워보시죠. 먼저 혈압 목표를 숫자로 정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혈압을 낮춰야겠다, 건강해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구체적인 숫자 목표가 없으면 관리하기 어려워요. 느낌으로 하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평상시 혈압 목표는 130에 80 미만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기본 기준이에요. 이 수치를 넘어가면 혈관에 부담이 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나이나 기저질환에 따라 목표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이 기준을 따르면 됩니다. 매일 아침 재면서 이 목표를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목표가 분명하면 관리도 훨씬 쉬워집니다. 오늘은 125였네, 오늘은 130이네 이렇게 숫자로 확인하면서 조절할 수 있거든요. 나만의 혈압 목표 있으신가요? 만약 아직 정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당장 정하세요. 그게 관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혈액 검사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혈압만 재는 게 아니라 당화 혈색소와 콜레스테롤 수치도 같이 봐야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으면 혈압 관리가 훨씬 어려워지거든요. 서로 연결돼 있어서 한 가지만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당화 혈색소는 최근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 지표예요. 이게 높으면 혈관이 손상되고
그러면 혈압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혈관벽에 쌓여서 혈압이 올라가고 뇌졸중 위험도 커집니다.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작년에 정상이었다고 올해도 정상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몸 상태는 계속 변하니까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기 검진 날짜를 미리 정해두는 게 좋아요. 매년 같은 달에 하기로 정해 놓으면 까먹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매년 3월에 하기로 정해 놓으면 잊지 않고 챙길 수 있어요. 최근 검사 결과 기억나시나요? 만약 작년에 한 게 마지막이라면 올해 안에 꼭 한 번 더 하세요. 식습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까? 많은 분들이 짠 음식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소금을 아예 안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짠 음식 완전 차단은 필요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제한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오래 못 갑니다. 지속 가능한 식습관이 중요해요. 평생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절해야지 한 달 참았다가 포기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극단적인 제한은 오래 못 갑니다. 처음 며칠은 잘 지키다가 결국 폭식하게 되거나 예전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자극적인 음식은 주 1회 정도로 조절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먹고 싶은 거 완전히 참으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좀 짜게 먹어도 괜찮습니다. 나머지 6일을 잘 지키면 충분히 관리가 됩니다. 평소에는 국물을 적게 먹고 양념을 덜 짜게 하고 가공식품을 줄이면 돼요. 이 정도만 해도 소금 섭취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무리한 식단하고 계신가요? 너무 힘들게 제한하고 계시다면 조금 여유를 가지셔도 됩니다. 오래 지속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수면도 정말 중요합니다. 수면은 혈압 관리의 기본이에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수면 부족도 문제고 과다도 문제예요. 너무 적게 자거나 너무 많이 자면 둘 다 혈압에 안 좋습니다. 불규칙한 수면은 혈압을 흔듭니다. 어제는 6시간 자고 오늘은 10시간 자고 이러면 우리 몸이 적응을 못해요. 자율신경이 혼란스러워지면서 혈압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하루 7시간 수면을 유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적당한 시간이에요. 물론 개인차가 있지만 대부분은 7시간 정도가 적당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도 중요해요. 요즘 잠은 잘 주무시나요? 만약 잠을 잘 못 주무신다면 이것부터 먼저 고쳐야 합니다. 혈압약을 먹어도 잠을 제대로 안 자면 효과가 떨어져요. 운동에 대해서도 부담 가지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운동하면 헬스장 가야 하고 땀 뻘뻘 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운동은 걷기면 충분합니다. 거창한 운동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과한 운동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너무 격렬하게 운동하면 관절도 다치고 심장에도 부담이 갑니다. 무리하지 말고 연령에 맞춰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하루 7,000보 이상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7,000보면 1시간 정도 걷는 거예요. 한꺼번에 안 걸어도 됩니다.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 이렇게 나눠서 걸어도 돼요. 걷기는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무릎에 부담도 적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돈도 안 들잖아요. 집 앞 공원이나 동네 한 바퀴만 돌아도 충분합니다. 오늘은 얼마나 걸으셨나요? 스마트폰에 만보기 기능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오늘 걸음수가 적다면 지금이라도 잠깐 걸으러 나가보세요. 마지막으로 체중 관리도 중요합니다. 살이 찌면 혈압이 올라가요. 지방이 쌓이면서 혈관이 압박받고 심장도 더 열심히 일해야 하니까 혈압이 오르는 겁니다. 체중을 5kg만 줄여도 혈압이 눈에 띄게 낮아집니다. 약을 먹고 있던 분도 체중을 줄이면 약을 줄일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체중 감량만으로도 혈압을 정상으로 돌린 경우가 있습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고 과식하지 않는 게 기본이에요. 저녁을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야식도 줄이세요. 이것만 해도 체중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실천법들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은 혈압 재기부터 시작하고 내일은 걷기 시작하고 모레는 식습관 조절하고 이렇게 하나씩 추가하면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고혈압은 무서운 병이 아니라 모르고 방치할 때 위험해지는 상태입니다. 증상으로 판단하면 늦고 수치로 관리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그동안 잘못된 상식 때문에 약을 미루고 검사를 피하고 증상이 없으니까 괜찮다고 안심했던 시간들이 오히려 위험을 키웠을 수 있습니다. 혈압이 조용히 올라가는 동안 혈관은 조금씩 손상되고 있었던 거죠. 많은 분들이 혈압 관리를 나중으로 미루세요. 지금은 괜찮으니까 나중에 아프면 그때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미 늦습니다. 혈관이 한번 손상되면 되돌리기 어려워요. 잘못 관리했을 때는 뇌출혈, 심근경색, 신장 손상, 실명 위험이 커집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제가 연구 현장에서 수없이 본 사례들입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혈관이 건강해지고 뇌졸중 위험이 70% 이상 줄어듭니다. 심장 질환 위험도 크게 낮아지고 신장 기능도 보호할 수 있어요. 같은 나이라도 혈관 나이가 10년 이상 젊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에 혈압계 하나 마련하고 이번 주부터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재보세요. 이게 시작입니다. 혈압을 알아야 관리할 수 있어요. 혈압계는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로 부담스럽지 않아요. 손목형보다는 팔뚝형이 더 정확하니까 팔뚝형으로 준비하세요. 매일 아침 화장실 다녀오고 5분 앉았다가 재세요. 첫 번째 측정하고 1분 쉬었다가 두 번째 재서 그 수치를 기록하면 됩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에라도 적어두세요. 날짜와 수치만 간단하게 적으면 됩니다. 일주일 정도 재다 보면 내 혈압 패턴이 보입니다. 보통 몇인지 어떨 때 오르는지 알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관리 방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고혈압 수치별로 지금 당장 해야 할 행동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20대일 때, 130대일 때, 140대 이상일 때 각각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또 혈압약을 먹고 있는 분들을 위한 정확한 복용 방법과 부작용 대처법도 함께 다룰 예정입니다. 약을 먹으면서도 생활 습관을 어떻게 조절해야 약을 줄일 수 있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혈압 관리 바로 시작하실 건가요? 댓글로 다짐 한마디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결심이 실천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